안녕하세요, 돈 나온 누나입니다.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죠. 오늘은 우 투 더 영 투 더 우, 똥 투 더 굿 투 더 라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왜 오수재인가? 라는 변호사 드라마도 정말 제가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TV 속에 등장하는 변호사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직업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희 회계사라는 직업도 업무적으로 보면 정말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왜 드라마 소재로 안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불륜남으로만 나오고 그래서 회계사 이미지만 괜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회계사라는 직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꼭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로펌 한바다와 태사는 업계 1, 2위를 다투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현업에 계신 변호사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바다와 태사는 현재 대한민국 로펌 2위를 다투는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을 모티브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바다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태사는 법무법인 광장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8화 우상 경쟁편에서 보면 태사는 붉은색, 태평양은 푸른색인데요. 실제 광장, 태평양 로고도 각각 붉은색과 푸른색입니다. 또 회의실 고래 사진은 실제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도 있다고 하고요. 극본을 쓴 문지연 작가님이 친분이 있는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부터 작품에 대해서 감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신빙성 있는 추측이겠죠? 드라마상 태상과 한바다가 매우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데 태평양과 광장도 실제로 2위를 두고 매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태평양과 광장 중에 어느 곳이 업계 2위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선 국내 대형 로펌의 한 해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부동의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 다음으로 광장은 3,658억 원, 태평양은 3,623억 원 순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쪽은 특허법인, 국외사무소 매출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지난해 매출액이 3,857억 원으로 광장을 앞지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업계 2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광장은 법률상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은 엄연히 전혀 별개의 법인이라면서 법무법인 매출만 놓고 보면 광장이 업계 2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는 202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광장이 535명, 태평양이 502명으로 광장이 좀 더 많았습니다. 맨파워가 중요한 로펌 특성상 변호사 수를 로펌 순위로 보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방식이라고도 하네요. 그렇다면 광장이 2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드라마상 태산이 업계 1위라는 설정에서 태산은 김앤장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작년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압도적인 1위라서 타 법무법인과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김앤장의 경우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김앤장은 여전히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업은 크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법무조합 형태는 이제 흔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이 두 가지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앤장 형태의 법률사무소는요, 세무상 개인 사업자입니다. 대표 변호사인 김영모, 장수길, 이재우 변호사님이 공동대표로 세무상 개인 사업자를 낸 뒤에 다른 변호사들은 직원으로 고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동대표자인 세 분 변호사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즉 김앤장 법률사무소처럼 2인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공동대표들 개인은 소득세 규정에 따라서 고용된 변호사들에 대한 월급과 다른 사업장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후에 남는 소득에 대해서 공동대표 지분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이 배분된 소득과 개인의 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반면 법무법인은 법률사무소와 달리 법인이라는 말 자체가 법으로 설립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별개의 인격체가 주어지게 되고요.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고 지분을 출자한 주주들은 배당을 받고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근로변호사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따라서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은 법인세도 내고 소득을 지급받은 개인인 변호사는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과 같이 이렇게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근로, 퇴직, 배당 이렇게 소득 형태를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법인의 소득을 유보시킨 뒤에 연도별로 소득세 구간을 좀 낮춰서 출금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인 경우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대표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김앤장 같은 법률사무소 형태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가 되거든요. 소득세는 누진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는 이 법무법인 형태가 소득을 유보시켜서 나누어 출금함으로써 이 누진세 구조에서 소득을 낮춰서 세금을 낮춰서 전략적으로 구조를 잘 설계하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인에서 받는 개인의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형태가 무조건 불리하게 됩니다. 즉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느니 소득세만 내는 게 유리한 거죠. 소득이 매우 높은 김앤장은 그래서 법률사무소 형태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김앤장에 입사한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김앤장의 실질적인 대표인 김영무 변호사님하고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즉 김앤장 변호사에게 월급을 주는 주체가 김영무 대표라는 겁니다. 법무법인처럼 별도의 법인이 없으니까 김영무 변호사님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변호사업이 잘 돼서 변호사 사무실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할 때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변호사면 자녀에게 지분을 주면 되지만 개인 사업자는 폐업을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공동사업자 형태이기 때문에 김영무 대표자가 빠지고 공동사업자의 자녀를 포함시키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 단독 대표일 경우에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독 대표 A가 자녀에게 사업자 번호 그대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은요, 사망으로 인해서 해당 사업장을 상속하는 방법뿐입니다. 단 이때 자녀가 변호사여야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회계법인을 만들려면 회계사가 10명 이상이 모이고 일정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춰야 되는데 날고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동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전문직으로 구성된 법인은 어차피 법인을 만들어도 다 각자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또한 개인 사업자로 있는데 저도 미래의 김앤장의 사업 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 조직이 이렇게 법인 형태를 내기 위해서는 몇 명 이상의 전문가가 모여야 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형태가 좋을 수는 있지만 개인에게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일단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우영우 변호사는 얼마를 벌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칭을 좀 해봤는데요. 2022년도 기준으로 우영우 변호사 같은 신입 변호사 초봉이 세후 1억은 기본으로 넘어가고요.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1년차 신입 변호사의 초봉은 세후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성과금과 그다음에 각종 복지는 제외한 금액이고요. 세해 전후로 하면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 1천만 원 정도 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영우 변호사님 부자네요, 그죠? 하지만 이런 천재적인 해결 능력을 봤을 때 이 기본급에 더해서 상여 등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연봉 1억 8천일 경우에는요, 소득세율 구간이 38%인데다가 지방소득세 3.8%를 더하고 여기에 4대 보험료 10% 정도까지 가산을 하면 상여를 추가적으로 기본 연봉에 더해서 번다고 해도 약 50%는 나라에 내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나라 살림에 50%나 나눠주시는 것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우영우 같은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로펌 변호사는 크게 파트너 변호사와 어소시에이트의 줄임말 어소 변호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드라마에서 태수미, 한선영 변호사님은 파트너 변호사고요. 정명석 변호사는 어소 중에서도 시니어 어소 변호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입 변호사 연봉이 세후 월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당연히 시니어 변호사인 정명석 변호사님은 그 이상이 되겠죠. 기사들을 찾아보면 변호사들이 2년 차부터 연차가 쌓일 때마다 약 한 2천만 원 정도씩 연봉이 상승된다고 하는데요. 파트너급이 되면 못해도 3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정명석 변호사님이 전 와이프한테 돈은 좀 모아놨다 이렇게 대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꽤 높은 연봉을 꾸준히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중에서도 태수미나 한선홍 변호사 같이 이런 지분이 있는 파트너로 추정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주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 배당 금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액수의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분 파트너는 출자를 하게 되고 이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회계법인에서도 파트너 중에 지분 파트너들의 경우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본 연봉만 5억 원 이상에다가 배당은 별도로 가져가게 됩니다. 3일회계법인 대표이사님 연봉이 2021년 6월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2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재무제표상 배당액에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봉 외에도 한 6억 정도를 별도로 가져가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연봉이 높기 때문에 회계사들 평균 연봉이 같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회계사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버는 걸로 아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형 법무법인 지부 파트너들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3억 정도 되고요. 태평양은 지분 파트너 1인당 매출액이 32억 9천만 원, 광장의 경우에는 31억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물론 매출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의 연봉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출액에 비례해서 연봉을 가져가는 구조일 것이고 시니어 변호사들보다는 연봉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도 기본 연봉이 당연히 한 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업의 경우에는 물론 비용이 있긴 할 테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거든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거의 순수익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소매나 이제 제조업처럼 이렇게 큰 비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아쉽게도 대형 법무법인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지는 못해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는데요. 국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비율에 따르면 변호사업은 보통 100을 벌면 그 중에서 45 정도를 비용으로 쓰고 55 정도가 남는다라는 그런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사내에 유보되는 금액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면 매출액의 약 50%가 파트너의 순수입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변호사들이 많은데요. 일하는 걸 보면 이제 그 정도 연봉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계사들도 시즌 업무량을 보면 장난이 아닌데요. 변호사님들은 야근이 일상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된 업무 강도에 비례해서 그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러한 빡센 업무를 견디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욱 재미있고 멋있게 그려진 것 같아서 같은 전문직으로서 부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언제쯤 회계사들은 이런 불륜남 말고 멋진 역할로 드라마에서 등장하게 될까요? 저희 회계사 업무에 대한 멋진 드라마가 꼭 하나쯤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는 얘기는 다 아는 돈나무 누나였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 돈나무 누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돈나무 누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안녕. 네? 들어 형 들어.